안녕하세요. 독박연구소입니다. 이 성인이 되거나 대학생이 되면 독립해서 작은 월세집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나중에 취직이 되면 열심히 일해서 적금도 들고 목돈이 모아지면 이 전세나 매매로 가게 되죠. 그런데 월세부터 매매까지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모든 부분을 부동산 사무실에 의존하고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꼭 알아야 되는 서류가 뭔지, 그 서류를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제가 부동산 중개를 하다 보면 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분야에서는 인정받는 경우가 많은데,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필수로 알아야 될 부분을 모르고 대충 계약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학생들한테 부동산 기본 지식을 가르쳐줘서 어느 정도의 부동산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성인이 돼서 사회에 나오면 좋은데, 현실은 야생에 처음 나온 새끼 사자에 불과하죠. 아무리 사자라고 해도 사냥법도 모르는 상태니까 주변에 몰려다니는 하이에나 같은 놈들한테 당할 확률이 큰 거죠. 실제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은 모두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덜컥 계약을 진행하는데요.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전국 여기저기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전세 사기나 매매 분양 사기만 보더라도 불법으로 부동산 사무실을 차려놓고 자격증이 없는 중개 보조원이 계약을 진행하거나 돈에 눈이 멀어서 위험한 집을 계약하는 불법 중개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복잡하게 많은 걸 확인할 필요 없이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부동산 서류 두 가지는 집의 신분증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등기부등본이 뭔지는 아는데 실제로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고 확인할 부분이 정확히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지금부터 이 서류 두 가지를 간단하게 발급받는 방법과 중요하게 체크할 부분을 쉽게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셔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에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하시고요. 상단에 등기 열람 발급에서 부동산 열람하기로 들어갑니다. 열람은 700원이고 발급은 1000원인데 등기부상 내용의 차이는 없고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한 등기부는 발급용으로 선택하시면 되고요. 저는 700원짜리 열람용으로 선택했습니다. 확인해볼 등기부등본에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처럼 각 세대마다 집주인이 다른 경우에는 부동산 구분해서 집합건물을 선택하시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를 각각 열람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와 동호수까지 입력하면 되는데, 동만 입력할 경우에는 그 동의 전체 호실과 각 세대의 소유자 성까지 표시됩니다. 여기서 원하는 호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등기 기록 유형을 체크할 때는 전부와 현재 유효사항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말소사항 포함을 선택할 경우 삭제된 과거 권리 내역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저는 보기 쉽게 현재 유효사항만 선택했습니다. 다음 화면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미공개를 선택하시고 열람수수료 700원을 결제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결제했고, 결제가 완료되면 이렇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집은 흔히 말하는 빌라인데요. 집합건물 등기부입니다. 등기부 첫 장 상단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인 표제부가 있습니다. 주소와 건물 내역이 표시되고요. 그 아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항목에 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이 표시되고, 하단에는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항목에 해당 호실의 내부 전용 면적이 표시됩니다. 다음에는 대지권의 표시인데요. 대지권이란 건물의 각 호실 소유자가 그 건물이 위치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렇게 전체 토지 면적에 각 세대마다 대지권 비율이 정해지는데, 아파트나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반드시 해당 항목에서 대지권의 종류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임차권이나 전세권으로 되어 있거나 별도 등기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인데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갑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갑구에서는 현재 소유자가 표시되고 압류, 가압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기재됩니다. 이 집은 현재 소유자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를 체납해서 세무서에서 압류가 들어온 상태고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약 20억을 달라고 가압류까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 집은 소유자가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상태에서 그 집에 전세 임차인들을 구한 뒤에 전세금을 안 돌려주니까 허그에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한 임차인들이 보험 청구를 통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은 뒤에 허그에서 집주인인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맨 아래에는 지방세인 재산세 등을 체납해서 지자체에서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을 제외한 다른 권리들이 있다면 절대로 계약을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사항인 을구입니다. 대표적으로 을구에는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을 때 설정되는 이 근저당권이 있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면 이렇게 채권 최고액으로 표시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까지 기재됩니다. 다음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을 등기하면 이렇게 전세권 설정이라고 기재되는데 참고로 전세계약만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설정되는 게 아니고 집주인, 이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법원 등기소에 전세권 등기를 신청해야만 전세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임차인은 등기부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 등기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권이 등기되면 임차인의 보증금과 그 정보가 기재됩니다. 해당 집에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전출하거나 이사를 해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전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권을 등기한 이후에 전출해야 됩니다. 이걸 잘 몰라서 보증금을 전부 날리는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래 이하 여백 뒤로는 더 이상 권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대장을 알아볼 텐데요. 건축물 대장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발급이 가능한데 세움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세움터를 주로 이용합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건축물 대장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상단에 민원 서비스에서 건축물 대장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발급할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아파트나 빌라 같은 집합 건물은 좌측에 표제부와 전유 부분이 나타나는데 표제부는 건물 한 동 전체에 관한 내용이고 전유 부분은 각 세대의 건축물 대장입니다. 전유 부분으로 들어가면 각 세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원하는 세대를 선택해서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유 부분 집합 건축물 대장이 발급됐습니다. 상단에는 건축물의 주소가 표시되고 전유 부분, 즉 집의 구조와 용도, 전용 면적이 표시됩니다. 하단에는 공용 부분의 용도와 면적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 정보가 표시되는데 이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와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등기부상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다음 장에는 건축물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건축물의 역사가 표시됩니다. 이 집은 몇 년 전에 무단증축으로 지자체에 적발돼서 위반 건축물로 지정됐다가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을 원상복구한 뒤에 위반 건축물 지정이 해제됐습니다. 위반 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이렇게 건축물 대장 상단에 노란 딱지로 위반 건축물이라고 표시되는데요. 이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하거나 이렇게 사무소 같은 상업용 시설을 주거용 집으로 불법 용도 변경을 하면 위반 건축물로 지정됩니다. 위반 건축물은 대출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으니까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반드시 건축물대장까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계약할 때 필수로 확인해야 될 서류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피해보는 일이 없길 바라고요.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필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